서유럽 이웃 국가들에 가끔 가려지기도 하는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저평가된 여행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들이 세계적인 대화를 주도하는 동안 폴란드는 대륙의 중심에 조용히 자리 잡고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대적 발전의 독특한 조화를 선사합니다. 3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가진 이곳은 유럽에서 9번째로 큰 나라이며 북쪽의 발트해부터 남쪽의 우뚝 솟은 타트라 산맥까지 뻗어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영토가 좁은 서유럽 국가들과 달리 이곳은 도시 중심지와 탁 트인 시골 사이에 쾌적한 균형을 자랑합니다. 약 3,8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폴란드는 흥미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면적상으로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대국 중 하나지만 인구 밀도는 4만 1,500제곱킬로미터에 1,760만 명이 사는 네덜란드 같은 곳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는 활기찬 도시들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숨 쉴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광활한 농촌 지역과 아름다운 산맥,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숲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흥미롭게도 폴란드의 인구는 바르샤바, 크라쿠프, 브로츠와프 같은 몇몇 주요 거점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르샤바에만 거의 200만 명이 거주하며 국가의 경제와 정치적 심장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인프라와 급격한 성장 속에서도 폴란드는 역사적인 건축물과 전통, 그리고 자연경관을 보존하며 자신들의 뿌리와의 강력한 연결고리를 유지해왔습니다. 너무 북적이는 곳을 싫어하면서도 번창하는 유럽 국가의 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폴란드는 완벽한 균형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현대경제와 문화 현장의 모든 이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연으로 탈출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선사합니다. 하지만 지리와 인구를 넘어 폴란드가 길고 복잡한 역사 속에서 견뎌온 회복력과 변화의 수준을 경험한 곳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폴란드의 역사는 전쟁과 정복, 그리고 재탄생으로 형성된 끈기의 역사입니다. 강력했던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부터 123년간의 분할 점령기까지 폴란드는 결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공산주의로 황폐해졌음에도 연대 노조운동을 통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오늘날 폴란드는 중세 유산과 현대적 발전을 조화시킨 자랑스럽고 독립적인 국가로 번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와 심각한 불황을 겪은 일부 유럽 국가들과 달리 폴란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경제 성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사실 이곳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불황을 피한 유일한 유럽연합 회원국이었습니다. 8천억 달러가 넘는 국내 총생산을 기록하며 폴란드는 세계 25대 경제대국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는 불과 30여 년 전 공산주의에서 전환한 국가로서 놀라운 성과입니다. 폴란드 인구의 유전적 구성은 종종 외적 아름다움과 연결됩니다. 이곳은 중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고향으로 여겨지며 특히 폴란드 여성들은 자연스러운 미모와 우아함, 매력으로 자주 찬사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들의 맑은 피부와 인상적인 파란색 또는 초록색 눈, 그리고 뚜렷한 이목구비를 강조합니다. 그들은 세련된 스타일과 품위, 그리고 전통과 현대적 가치의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폴란드 여성이 세계의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외모를 넘어 폴란드 여성들은 풍부한 역사와 문화적 성공으로 다져진 지성, 따뜻함, 그리고 강인한 성격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 성공의 비결은 다양하고 균형 잡힌 경제 구조에 있습니다. 자원에 의존하는 국가들과 달리 폴란드는 산업 생산과 기술, 농업, 그리고 성장하는 서비스업의 결합을 통해 부를 쌓았습니다. 이 나라는 자동차, 전자제품, 가전제품의 주요 생산국으로서 유럽 전역과 그 너머 시장의 상품을 공급합니다. 또한 폴란드는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 중 하나로 사과, 유제품, 육류 제품은 멀리 중국과 미국에까지 이릅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이웃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불평등을 유지해왔습니다. 빈부격차는 존재하지만 많은 서구 국가들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습니다. 폴란드의 생활비는 독일, 프랑스, 영국보다 현저히 낮아 국외 거주자,
디지털 노마드, 유학생들에게 매력적인 곳입니다. 흥미롭게도 폴란드는 노동권 분야에서도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표준이 되기 훨씬 전부터 8시간 노동제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나라는 강력한 노동조합과 보호 조치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며 공정한 임금과 조건을 보장합니다. 유럽연합과 나토의 회원국으로서 폴란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유럽의 심장부라는 전략적 위치 덕분에 서유럽과 동유럽 사이를 이동하는 물자의 핵심 물류 허브가 되었습니다. 국가는 고속도로 확장, 철도망 현대화, 공항 업그레이드 등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경제적 잠재력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에도 과제는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유럽연합과의 정치적 긴장, 더 높은 임금을 찾아 해외로 떠나는 젊은 전문가들의 인재 유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공 외에도 폴란드는 진보적인 정책과 사회적 발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강한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과 그들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폴란드는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더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사회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가톨릭의 영향과 강한 국가 정체성으로 형성되었지만 진보와 다양성, 그리고 문화적 표현의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에 대한 흔한 고정관념과 달리 폴란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채로운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폴란드에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것 중 하나는 강한 문화적 자부심입니다. 이 나라는 민속 예술, 음악, 전통을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거의 해내지 못한 방식으로 보존해왔습니다. 비앙키, 도진키 수학축제, 유베날리아와 같은 축제들은 폴란드의 유산을 기념하며 모든 세대가 자신들의 뿌리에 대한 애정을 공유하게 합니다. 동시에 폴란드는 세계화를 수용하여 도시마다 지역의 창의성과 국제적인 영향력이 어우러진 번창하는 예술, 음악, 패션 현장을 보여줍니다. 유럽에서 가장 종교적인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세속화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길리아라고 불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만찬, 모든 성인 대축일, 부활절 축제와 같은 전통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유 확대를 주장하는 비종교적이고 진보적인 운동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가 아직 동성 결혼을 완전히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폴란드 도시에서 프라이드 행사를 개최하며 젊은 층은 그 어느 때보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 미디어, 그리고 국제적인 노출은 특히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더 포용적인 사회를 점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방문객과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침략과 갈등으로 얼룩진 역사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사람들은 따뜻함과 환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인이 집으로 초대해 정성스러운 식사를 대접하거나 낯선 이가 기차역 길찾기를 도와주는 등 폴란드 문화에는 부정할 수 없는 친절함이 흐릅니다. 방문객들은 종종 예상치 못한 친절과 관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품고 떠나는데 이는 국가를 정의하는 깊은 공동체 의식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언어는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바르샤바, 크라쿠프, 그단스크에서는 영어가 널리 통용되지만 고령층이나 농촌 지역에서는 주로 폴란드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때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만들기도 하지만 언어적 그리고 문화적 유산을 지키려는 폴란드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세계화로 인해 모국어와 멀어진 많은 나라들과 달리 폴란드는 수세기 동안의 외세 통치 후에도 언어를 강하게 지켜왔습니다. 폴란드의 카페 문화, 거리 예술, 밤문화는 이 나라가 결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한때 폴란드 유대인 생활의 중심지였던 크라쿠프의 카지미에주 지구는 독립서점, 대한예술공간, 독특한 바들이 가득한 활기찬 동네로 변모하여 역사를 현대적 감각과 결합했습니다. 유럽 심장부라는 전략적 위치는 폴란드를 대륙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와 무역의 거점으로 만들었습니다.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그리고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 지역에 둘러싸인 폴란드는 서유럽과 동유럽의 관문입니다.
이러한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군사적 충돌과 정치적 투쟁이 중심이 되기도 했지만 오늘날에는 상업, 여행, 연결성 측면에서 큰 이점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내륙국과 달리 폴란드는 발트해에 직접 접근할 수 있어 강력한 해상 무역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단스크 항구는 중국, 스칸디나비아, 미주 지역의 화물을 처리하는 유럽에서 가장 분주한 항구 중 하나입니다. 또한 폴란드는 유럽연합의 생계구역에 속해 있어 유럽연합 시민들은 국경 검문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현대적인 교통 인프라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여 국내 여행을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요 도시들을 단 몇 시간 만에 연결하는 고속열차를 포함해 유럽에서 가장 광범위한 철도망 중 하나를 자랑합니다. 국제적으로도 도로, 철도, 항공을 통해 이웃 나라들과 잘 연결되어 있어 여행객과 기업 모두에게 편리한 목적지입니다. 17개의 국제공항을 통해 유럽과 그 너머 거의 모든 주요 도시로 직항편을 운행합니다. 바르샤바 쇼팽공항은 매년 수백만 명의 승객을 처리하는 국가의 주요 항공 허브이며 크라쿠프, 그단스크, 브로츠와프 공항은 추가적인 글로벌 연결성을 제공합니다. 북미, 아시아 또는 중동에서 오는 여행객들에게 폴란드의 공항들은 저렴한 요금과 잘 연결된 노선 덕분에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가는 입구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폴란드 생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저렴한 생활비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들과 비교할 때 폴란드의 일상 비용은 현저히 낮습니다. 임대료, 교통비, 식료품비가 모두 예산 친화적이어서 서유럽의 비싼 물가 없이도 높은 삶의 질을 원하는 학생, 전문가, 은퇴자들에게 매력적인 곳입니다. 폴란드의 대중교통은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합니다. 대부분의 도시에는 버스, 트램, 지하철 시스템이 잘 발달해 있어 차 없이도 이동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바르샤바의 월간 대중교통 이용권은 약 $30로 도시 전역을 무제한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 시에도 폴란드의 광범위한 철도 시스템을 이용하면 도시간을 몇 시간 만에 편리하게 오갈 수 있습니다. 세련된 카페와 스페셜티 커피숍이 도시의 필수 요소가 되면서 카페 문화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환대와 강한 공동체 의식으로 유명합니다. 처음에는 다소 내성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일단 관계를 맺고 나면 매우 따뜻하고 관대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성심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족은 여전히 폴란드 사회의 핵심이며 일요일은 종종 대가족이 모여 집밥을 먹고 전통을 공유하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폴란드 생활의 독특한 측면 중 하나는 뚜렷한 사계절입니다. 겨울은 특히 북부와 산간 지역에서 춥고 눈이 많이 내릴 수 있지만 여름은 긴 낮 시간과 야외 축제로 따뜻하고 활기찹니다. 봄과 가을은 공원과 숲이 오색으로 물들며 그림 같은 매력을 선사합니다. 중세 성곽, 울창한 숲, 깨끗한 호수가 곳곳에 있는 폴란드의 시골은 주말 나들이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폴란드는 또한 좋은 술을 즐길 줄 아는 나라입니다. 보드카는 부정할 수 없는 가장 유명한 폴란드 음료로 스트레이트로 즐기거나 체리, 꿀, 들소, 풀과 같은 향이 첨가된 종류로 즐기기도 합니다. 또한 폴란드는 성장하는 수제 맥주 시장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나라는 오랜 양조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 폴란드의 소규모 양조장들은 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맥주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연미를 넘어 폴란드는 혁신과 과학적 업적의 땅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폴란드는 과학, 수학, 기술의 경계를 넓히며 세계적인 위인들을 배출해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폴란드 과학자 중 한 명은 마리 키리로 여성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과학 분야에서 상을 받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방사능에 대한 그녀의 발견은 현대의학과 핵과학의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제안하여 우주를 보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꾼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와 함께 천문학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의 지동설은 수세기 동안의 믿음에 도전했고 과학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폴란드는 번창하는 기술 산업과 함께 혁신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르샤바, 크라쿠프, 브로츠와프 같은 도시들은 기술 허브가 되어 스타트업, 정보기술 기업, 그리고 인공지능 연구센터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더 위쳐 시리즈와 사이버펑크 2077을 제작한 세계적인 게임 개발사들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증가하는 기술 전공 졸업생들과 과학기술 교육에 대한 강한 강조 덕분에 폴란드는 과학기술 분야의 유럽 선도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방문이나 이주를 고민 중이라면 대답은 당신이 무엇을 찾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행자들에게 폴란드는 유럽의 숨겨진 보석입니다. 저렴하고 역사가 풍부하며 멋진 풍경으로 가득합니다. 크라쿠프의 동화 같은 거리부터 그단스크의 발트해 해변까지 폴란드는 서유럽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문화, 자연, 도시 생활의 조화를 제공합니다. 아우슈비츠와 같은 역사적 장소, 타트라 산맥의 자연 탈출, 또는 현지 시장을 통한 미식 모험에 관심이 있던 폴란드는 모든 종류의 여행자를 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에게 폴란드어 학습은 도전이 될 수 있으며 관료주의는 때때로 느리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겨울은 길고 추울 수 있으며 대도시에서는 영어가 널리 쓰이지만 작은 마을에서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제공하는 문화, 역사, 기회를 수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서유럽의 높은 비용 없이도 환상적인 삶의 질을 선사합니다. 단기 여행을 선택하든 폴란드를 새로운 보금자리로 삼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발견할 거리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